안녕하세요. 물리화학 챕터 3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4번이네요. 294 켈빈에서 에테인 7.24g의 부피가 4.65리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외부 압력 PEX가 0.5 기압으로 일정할 때에 기체가 등온 팽창 해가지고 부피가 V2라고 합시다. 6.87리터가 되었다. 그리고 4.65리터는 이제 V1이 되겠죠. 일의 양 W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의 양, 미소 변화량 델타 W는 마이너스 PDV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결국 W를 구하기 위해서는 PDV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1번에서부터 2번 처음 상황부터 최종 상황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PEX 값이 0.5 기압으로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P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마이너스 PEX는 1에서 2 DV, 그러면은 마이너스 PEX는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0.5 기압 곱하기 6.87리터 빼기 4.65리터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은 이것도 써야겠네요. 1atm 리터가 101.3줄이다. 요거까지 이용을 하면은 마이너스 112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역 등온 팽창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팽창이 가역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황을 한번 도식화 해보면은 PV 그래프에서 초기 압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때의 부피는 V1이죠. 그게 이제 V2로 팽창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0.5 기압 되는 점까지 훅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팽창하는 요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PV 다이어그램에서 이 아랫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112줄이 되겠고, 가역적으로 팽창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등온 팽창하면은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요 그래프 모양으로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W는 마이너스에 PDV를 적분하는 값이 되는데, 이제는 P라는 값을 적분기호 바깥으로 그냥 꺼낼 수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파란색 선 따라 보시는 것처럼 압력 값이 계속 부피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상기체를 따른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가정을 해보면은 P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V분의 nRT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nRT ln V1분의 V2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계산해보면 에테인의 몰수는 어떻게 되죠? 몰 질량분의 샘플의 질량 이렇게 되니까 에테인의 몰 질량이 30g per 몰이 되겠고, 샘플이 7.24g이 있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몰수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부피, 나중 부피도 다 알고 있죠. 여기서 다 구해놨으니까, 주어졌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30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상에서는 요 면적이 되겠네요. 230이. 뭐 당연하지만은 파란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에 비해서 면적이 더 크죠. 또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요 부분의 값이 대략 118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반응 과정에서의 일의 양을 구하시오. 아연에다가 황산 수용액을 이렇게 가했더니 황산 아연이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네요. 온도 273 켈빈 1기압 하에서 수소기체 1몰이 모였다. 1몰이 모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의 양 W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 단서에 보면은 기체를 제외한 물질의 부피는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수소기체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W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P dV를 적분한 형태로 주어지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피의 변화량을 보려면은 나중 부피, 생성물의 부피에서 반응물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데 VF 빼기 VI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VI 값이 0이죠. 그죠? 여기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부피 0, 부피 0. 그리고 생성물 중에서도 황산 아연 수용액은 부피가 0이기 때문에 수소 기체의 부피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 VF라고 하는 것이 곧 수소 기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상 기체를 가정을 하면은 이 값은 P분의 수소 기체 몰수 곱하기 RT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다 주어진 값들이네요. 수소 기체는 1몰이 있다고 했고 기체 상수 R에다가 273 켈빈 그리고 압력은 1기압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부피가 모르겠네요. 자, 계산 안 해놨네요. 그래서 VH2를 구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VH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2.3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일정한 온도에서 이 단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한 온도 이상 기체를 85N의 힘으로 0.24m만큼 압축하였다. 델타 U와 Q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 이상 기체 그러면은 우리 델타 U는 잘 알죠. 델타 U는 이상 기체에 대해서는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Q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Q는 델타 U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델타 U는 Q 더하기 W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값들이 힘과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 Q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W, E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니까 85N 곱하기 0.24m 이렇게 하면은 20줄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체가 압축되었기 때문에 이 W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압축되면서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호도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또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Q는 마이너스 W가 되고 마이너스 20줄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여기는 이제 뭐 계산 문제는 아니고 말로써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온병 속에 들어있는 우유를 개라고 가정하자. 시스템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온병을 격렬하게 흔들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보온병은 기본적으로 외부와 열이 차단되어 있는 단열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Q를 0이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온병을 흔들어서 우유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겠는가? 우유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우유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부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Q 더하기 W의 형태인데 단열되어 있긴 하지만은 1의 형태로 얼마든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온병을 격렬하게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가능하다. 가능. 두 번째, 열이 개로 흘러 들어가는가? 단열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Q는 0이죠. 외부와의 열 교환은 전혀 없습니다. Q는 0입니다. C, 개에 일을 해주었는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흔든다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일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W는 0보다 크다. 일을 해주었다. 개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했는가? 델타 U가 지금 W죠. 우리가 2를 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변화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4기압에서 14기압 25도씨의 암모니아 1몰 이런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 들어있다. 외부의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할 때 기체가 팽창하여 압력과 부피가 각각 1기압 및 23.5리터가 되었다. P1, T1 그렇게 써줘야겠네요. 그래서 P2는 1기압이 되었고 V2는 23.5리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결국 처음에 부피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시료의 최종 온도를 구하시오. 시료의 최종 온도 T2를 구하라는 말이네요. 여기서 왜 자꾸 이상기체를 만족시킨다는 말을 안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기체를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PV는 nRT에서 nR분의 P2V2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체 몰수는 안 변했을 테니까 1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P2 알고 있고 그 다음에 V2도 알고 있죠.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286켈빈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이 과정에서 Q, W, 델타 U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부터 계산해 볼 거냐 하면은 W부터 계산해 볼까요? W가 지금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PV 다이어그램에서 외부 기압이 1로 일정하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14기압에서 뚝 1기압으로 떨어진 다음에 팽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V1에서 V2로. 그럼 1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P 곱하기 델타 V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 델타 V, 여기서는 P2겠네요. P2 델타 V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2에 V2 마이너스 V1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V2는 알고 있죠. V2는 알고 있기 때문에 V1만 구하면 됩니다. V1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따라서
P1분의 nR T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알고 있는 값들 다 집어넣으면 1.75L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은 P2 1기압이라고 알고 있고 V2 23.5L 그 다음에 V1 1.75L 요 다 넣고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20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요런 과정에서 이제는 봅시다. 우리가 T1 알고 T2 알고 있죠? 이 온도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델타 U입니다. 델타 U는 CV 델타 T로 주어진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CV 값을 안 주어져 있네요. 근데 테이블을 찾아보면은 CV 값이 27.4줄 per 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CV 곱하기 T2-T1 T2 구했죠. T2 구했고 T1도 알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2승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Q라는 녀석을 알 수 있죠. 델타 U는 Q 더하기 W 그래가지고 델타 U 알고 있고 W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Q를 계산하면 Q는 1.88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력학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거의 가장 전형적인 연력학 그런 문제 스타일인데 뭐부터 찾아봐야 되느냐 그거를 약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델타 U를 가장 먼저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델타 U는 온도 값 변화만 알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단열 과정이 아닌 이상에는 Q를 직접 구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델타 U랑 W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차이로 우리가 Q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4번인데요. 14번은 문제가 길긴 한데 쓰진 않을 거예요. 써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2기압 2리터의 이상기체가 등온 압축해가지고 P2는 4기압, V2는 1리터가 되었다.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비가역적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났을 때 델타 U와 델타 H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델타 U, 델타 H는 둘 다 상태 함수죠. 상태 함수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상태가 변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가역적이든지 비가역적이든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상기체라고 해 주었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하고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역시 온도에만 의존하죠. 근데 문제에서 등온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둘 다 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안 적었어도 풀 수 있겠네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373.15 켈빈의 1기압에서 물과 수증기의 몰 부피는 V'H2 액체 상태는
1.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세제곱미터고, 수증기 기체 상태의 경우에는 3.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세제곱미터입니다. 물의 기화열 기화 델타 VAPH는 40.79 kJ/몰일 때, 물 1몰이 기화될 때의 델타 H와 델타 U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답을 하나 구해버렸네요.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화열 Q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엔탈피 변화량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일정 압력 하에서의 그런 열의 출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H는 이미 바로 구해버렸고, 그럼 이제 델타 U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U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H와 U 사이의 관계식이 알고 있는데, H는 U 더하기 PV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화량을 취해주면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PV 이렇게 되는데, 일정 압력 하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P는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델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델타 U 더하기, 이게 V 파이널 최종 부피 빼기 초기 부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반응식을 제가 안 썼네요. 기화되는 거니까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VF가 결국에는 뭐죠? H2O 기체 상태의 부피가 되겠고, VI는 액체 상태의 몰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다 넣고, 그죠? 우리가 압력 P 알고 있고요. 부피 VF, VI 둘 다 알죠? 그 다음에 델타 H도 40.79 kJ/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로부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를 계산을 할 수 있죠. 해보면 델타 U라는 값이 37.69 kJ/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3.19번입니다. 1원자 기체 1몰의 온도가 25도씨에서 300도씨로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반응의 델타 H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델타 H는 CP 델타 T로 계산할 수 있죠. 온도 변화는 지금 275라고 주어졌네요. 이 값은 275 켈빈이라고 주어졌고, 결국 델타 H를 구하기 위해서는 CP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CP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CV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서 CP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원자, 그러니까 1원자 기체이기 때문에 운동의 자유도가 병진 운동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3R의 몰 연료량을 가지게 됩니다. CV와 CP의 관계식은 CP는 CV 더하기 R, 그죠?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는 2분의 5R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 식에 한번 넣고 계산해 볼까요? 2분의 5 곱하기, 너무 아무것도 안 풀고 있다 계속 넘어와가지고 줄 퍼 K 퍼 몰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275 켈빈. 그래서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5.72 곱하기 10의 3승 줄,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료량으로 넘어왔습니다. 24번.
물의 몰 증발열 델타 VAPH는 298 켈빈에서는 44.01 kJ/몰인데 온도를 더 높이면은 373 켈빈에서는 이 값이 40.79 kJ/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정성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화열, 몰 증발열의 값이 작아지느냐, 이거를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증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기체 상태로 바꾸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열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액체 상태를 기체로 만들려면 액체 상태에 가지고 있는 분자 간의 인력,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죠. 근데 온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의 열 운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분자들의 열 운동이 더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액체 상태를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 때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치면은 기체 상태의 엔탈피가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하고 액체 상태가 이렇게 밑에 있을 텐데 298 켈빈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액체 상태의 373 켈빈은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이 열운동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이렇게 기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빨간색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 참는 게 굉장히 티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막 춤추고 있거나 그럴 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굉장히 노려보고 나가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질소의 일정 압력 몰 연용량 CP 바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7 더하기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T 빼기 0.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T제곱 줄 퍼 K 퍼 몰,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몰의 질소를 25도씨에서 125도씨까지 가열할 때에 델타 H를 계산하라. 델타 H라고 하는 것이 CP 델타 T라고 많이 알고 있죠. CP 델타 T라고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 CP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가정이 있는 거냐면은, 사실 미소 변이 형태로 쓰면은 DH는 CP DT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은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CP가 상수로 온도 변화에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CP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온도에 이렇게 의존한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될 게 아니라 델타 H는 CP dt 이거를 초기 온도에서 나중 온도까지 적분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완전히 수학 문제예요. 그죠? 그래도 제가 따로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 CP라고 하는 요식, 온도에 대해서 주어진 요식을 25도씨에서 125도씨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입니다. 분자식이 X2Y인 기체의 몰 연용량 B, 발음이 어렵네요. 몰 연용량 B가 1.38이라고 합니다.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예측할 수 있겠는가? 즉, 분자가 선형이냐 아니면 비선형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형인 경우에는 CV 바가 어떻게 주어지나요? 이 경우에는 병진운동 2분의 3R에
회전운동 R 두 개 있으니까 R에다가 그 다음에 진동 모드는 지금 3개, 2개 썼으니까 진동 모드가 총 9개 중에 4개, 4R이겠네요. 그죠? 근데 이런 낮은 온도에서는 진동 모드에 의한 몰 연용량 기여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힌트로 주어졌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형 분자의 일반적인 온도에서의 몰 연용량은 2분의 5R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선형의 경우에는 CV 바가 병진운동 2분의 3R에 회전운동 2분의 3R, 그리고 남아있는 진동 모드 3개에 대해서 3R 이렇게 될 텐데, 역시 뭐 진동 모드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면 3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몰 연용량 B 감마의 값으로부터 CV를 값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감마가 결국 CV분의 CP로 주어지니까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CP 값이 CV 더하기 R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C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뭐 1을 넘기고 뭐 뒤집고 이렇게 하면은 C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 뭐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감마 값을 1.38 놓고 계산하면은 이게 대략 2.6R이 됩니다. 그러면은 선형의 몰 연용량과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는 선형 분자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거를 이런 힌트가 없다면은 사실은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참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숙제를 낼 때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제가 풀어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31번 아래 그림은 기체의 PV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전체 일을 나타내는 식을 쓰시오. 몇 번 말씀드렸지만 PV 그래프에서 일의 양은 PV 그래프로 나타나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P1에서 출발해서 급격하게 P2로 떨어졌고요. 그죠? P2로 떨어졌고 P2에서 부피가 V1에서 V2로 바뀐 다음에 다시 P3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V3까지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뭐 말로 설명하는 거를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아래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P2 곱하기 V2 마이너스 V1 더하기 마이너스 P3 곱하기 V3 마이너스 V2 이렇게 전체 일의 양을 쉽게 그냥 그래프의 면적으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32번 어떤 기체의 상태식이 P 곱하기 n분의 V 빼기 B는 RT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적인 등온 팽창으로 팽창을 해가지고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최대의 일을 나타내는 식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역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어떤 부피 V1을 가지는 P1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V2가 되고 그때 압력 P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요 식이 예전에는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P가 V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상태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미소 1의 변화는 PdV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P라고 하는 것을 V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식을 가져와 가지고 좀 형태를 봐보면 양변에 일단 n을 이거를 P를 V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식의 모양을 좀 변형을 해보면은 양변에 n을 곱해 가지고 P 곱하기 V-NB는 nRT 이렇게 될 거고 P 양변에 나눠주고 마이너스 NB 넘기면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제가 뭐라죠? P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V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냥 바로 V-NB는 nRT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V-NB분의 nRT d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W라고 하는 것은 V1에서 V2 V-NB nRT d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가 마이너스 NB가 도입되긴 했지만은 적분하는 건 앞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nRT ln V1분의 NB 빼기 V2 빼기 NB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식의 형태를 구하는 걸로 문제의 답이 정해지겠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번 1몰에 1원자 이상 기체가 가역적으로 단열 팽창해가지고 5세제곱미터라는 부피에서 25세제곱미터의 부피로 되었을 때 Q, W, 델타 U, 델타 H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의 온도는 298켈빈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런 게 또 이제 전형적인 연력학 푸는 문제가 되겠죠.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열 팽창을 했기 때문에 Q 값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델타 U, 델타 H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한 세트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 U는 CV, 델타 T로 구할 수 있고 델타 H는 CP, 델타 T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 온도 T2만 알면은 온도 변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델타 U, 델타 H를 구하는 것은 결국 최종 온도 T2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구해야 되죠? W를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W는 지금 Q 알고 델타 U 알면은 그 둘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필요한 변수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V 같은 경우에는 CV 바 같은 경우에는 2분의 4말이죠. 1원자 이상 기체이기 때문에 병진 운동만 있고 CP 같은 경우에는 CV 바 더하기 R 해서 2분의 5R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알고 그 다음 감마는 CV 바분의 CP 바기 때문에 3분의 5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런 정도를 정리를 해둔 다음에 먼저 T2부터 구해볼까요? T2부터 구해보면은 우리가 단열 팽창 과정에서
온도 T와 부피 V에 관한 식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었냐 하면은 V2분의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1분의 T2랑 같다. 이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뭐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고, 그럼 T2를 구하려고 하면은 V2분의 V1 감마 마이너스 1승 곱하기 T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수들을 전부 대입하고 구해보면은 102 켈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2를 102 켈빈이라고 구해놓으면은 이거 둘 다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델타 U만 계산해보면 2분의 3R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이 되니까 2분의 3R 뭐 바로 그냥 값은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죠.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45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되겠고, 뭐 델타 H도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델타 H는 2분의 5R T2 마이너스 T1 해가지고 마이너스 4.08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W 같은 경우에는 델타 U 마이너스 Q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Q가 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곧 델타 U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45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보고 3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 이제 조금 33번이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조금 더 풀기가 귀찮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용기에 들어있는 2.5 기압, 그 다음에 온도는 298 켈빈, 0.27몰의 네온 기체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단열 팽창했다. 이런 단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열 팽창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잘 모르겠지만 Q는 0이다 바로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1기압이 될 때까지 가역적으로 팽창할 때랑, 두 번째는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할 때, 즉 비가역적으로 팽창할 때의 최종 온도 T2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역적으로 단열 팽창할 때의 PVT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1, V1의 감마승은 뭐 P2, V2의 감마승이랑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라서 P1분의 nRT1, V2는 P2분의 nRT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식은 이제 P1 곱하기 P1분의 nRT1의 감마승 P2 곱하기 P2분의 nRT2 감마승 이렇게 이제는 P와 T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NR 같이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나면은 결국 PT만 남게 되는데,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T1분의 T2는 P1분의 P2 감마 마이너스 1 나누기 감마승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제가 직접 다 유도를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 T2라고 하는 온도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7 켈빈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외부 기압이 1기압으로 고정되어 있다. 즉 비가역적으로 단열 팽창하는 경우 최종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식의 형태의 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더 이상 그래프가 압력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렇게 단열 팽창하는, 그죠?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식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우리는 델타 U와 그 다음에 열량 1의 관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량이 0이죠.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0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곧 1의 수행값과 똑같다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하고 CV 델타 T, 그래서 CV 곱하기 T2-T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의 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P external 곱하기 V2-V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T2를 구해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은 T1입니다. 그죠? T1 알고 CV도 2분의 3R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PEX도 주어졌던가요? 네. PEX도 주어져 있습니다. 1기압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피 V2와 V1도 계산해 볼 수 있죠. 네,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부피는 P분의 nRT 요 관계식으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들로 이 식을 써보면 2분의 3 이거는 지금 몰 연료량이 아니니까 2분의 3 nR이 되겠네요. 곱하기 T2-T1 온도도 쓸까요? T1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T1이 298켈빈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P external이 1atm이죠. 그 다음에 부피는 P2분의 nR T2 빼기 P1분의 nR T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P2 초기 부피 초기 압력 P1은 우리가 얼마라고 했던가요? 2.5기압이라고 했었죠. 근데 P2는 나중 압력은 외부 압력이랑 똑같죠. 이건 1a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T1은 298켈빈,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3 nR T2 298켈빈은 마이너스 1atm분의 nR T2 빼기 2.5atm nR 곱하기 298켈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nR 다 날아가죠. 남는 거는 결국 모르는 변수는 T2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식에서. 그래서 T2를 구해주게 되면 T2는 226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 비교해서 앞에 단열 팽창할 때는 207켈빈까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비가역 단열 팽창하니까 훨씬 더 온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곧 1의 양과 똑같죠. 근데 이제 비가역적으로 팽창할 때 1의 양이 훨씬 적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온도 변화도 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35번, 37번, 54번이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 35번은 앞에서 풀었던 것에 완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연습해 보시도록 남겨드릴 거고요. 뭐 37번이랑 54번, 5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화학 때도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도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개별적으로 혹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 준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장 연습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